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2분기 낙관론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를 체크해보면요. 최근에 월가는 꽤나 회복을 했지만 메인스트리트는 체감이 좀 어렵다. 요거는 이제 실물 경제를 뜻하거든요. 자, 일단 S&P 500이요. 21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 무려 9거래일 연속 올랐다는 겁니다. 자, 뭐 여기 보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에서 5일차와 7일차에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9일차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그 전 타이 기록이 2004년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상승폭으로 보면 뭐 10%, 6%니까 최근의 상승이 훨씬 가팔랐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요. 그냥 단기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공포에 사셨던 분들은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도 뭐 올랐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S&P 500이고요. 보라색이 비트코인을 나타냅니다. 근데 뭐 작년 8월이나 9월 보시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다, 뭐 샤메 법칙이 나왔다 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사실 주식 차트가 거의 심정지로 보일 정도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트럼프가 2월 들어서 관세 전쟁을 하면서 꽤나 떨어졌었죠. 그리고 4월 2일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를 했었고 뭐 말도 몇 번씩 바뀌면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P 500은요. 최대 낙폭 그 4월 2일자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회복을 하면서 결국은 4월 2일 전 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한술 더 떠서 이거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거의 뭐 2월 초까지로 거슬러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물론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만 이제 체감이 되시긴 하겠지만 둘 다 많이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실물 경제라든지 특히 알트코인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전혀 체감이 아마 안 되실 겁니다. 특히나 미국의 이제 GDP 1분기가 나왔었는데요. 3년 만에 마이너스 0.3%,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잖아요. 한때 4%를 넘을 정도로 호황이었던 미국 경제가 고꾸라들면서 이제는 뭐 위기를 논하는 단계이고요. 웬만큼 불경기여도 사실은 맥도날드나 뭐 코카콜라나 이런 거는 잘 줄지 않고 사람들이 사 먹는 물품인데 자, 이제는 맥도날드마저도 안 간다고 합니다. 1분기 성과가 거의 이제 팬데믹 이후로 최악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 치는데 지금은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먹는다는 거죠. 비싸서. 뭐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치폴레, 도미노, 스타벅스, 피자헛, KFC, 펩시콜라, 그리고 P&G 생활용품마저도 안 팔린다. 이제는 안 사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코카콜라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성과는 좀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 반미 운동으로 인해서 뭐 유럽이나 뭐 특히 덴마크나 이런 데서 반미 운동, 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 위기라는 거죠. 민심도 떨어지고 지지도도 떨어지고 주가도 뭐 별로 재미없고 미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너무 또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단기적으로 보면요. 관세 전쟁 아마 해결이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양적 긴축, 즉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안 좋은 거죠. 이게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이클 탑, 뭐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 불장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건 좀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거를 좀 보기 좋게 나타내 봤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가지고 나타내 봤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적 긴축은요, 유동성을 안 좋게 한다. 유동성을 빨아들여 가 버리는 거죠. 이 패드에서요. 그래서 양적 긴축 빨갛게 표시돼서 보통 자산에 좋지 않고요. 양적 완화는 자산에 보통 좋다. 근데 양적 긴축 시대를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17년부터 약 23개월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양적 긴축이라는 말은 있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뭐 썼다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이게 요것도요. 사실은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도 사실 뭐 신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 요것만 가지고 좀 그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 단계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뭐 영레포 나오고 TGA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유의미한 기간이었는데 양적 긴축 보통은요 코인 떨어지고요 특히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양적 긴축인데 코인이 뭐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약 23개월간 지속이 됐고 양적 완화 가기 전에 쉬는 시간도 꽤나 가집니다. 한 6개월 정도 가졌다가 이제 양적 완화, 팬데믹 때 돈을 어마무시하게 뿌려대면서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더리움 더 많이 올라갔었고 도미넌스는 땅바닥으로 꺼졌겠죠. 왜냐하면 알트코인이 정말 춤을 췄으니까요. 그 다음에 역시 쉬는 시간이 짧지만 있었네요. 쉬는 시간에는 또 보통 비트 이더가 떨어지네요. 그러다가 양적 긴축이 이제 22년도 한 6월 즈음부터 벌어지는데요. 문제는 요게 너무 길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고 무려 3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이렇게 길어야 한 2년 정도면 좀 끝나는 게 좋겠는데 지금 1년을 더 버티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자체가 사실 넌센스인 겁니다.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오르고 주식은 올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아니라 제니 델런이 정말 이런 거 천재인 것 같아요. 뭐 영래포다, TGA다, 뭐 여러 가지 장난을 치면서 고금리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고 어려우니까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만 주식과 코인과 특히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을 주입하는 마술을 부려서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 물론 단기적인 이벤트들, ETF라든지 트럼프 당선도 있었죠. 아무튼 기술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 양적 긴축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른 게 신기한 거예요. 보통 이더리움처럼 재미없는 게 정상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너무 이게 심하게 얼핏 봐도 기간이 정말 너무 길고 있잖아요. 그래서 26년도로 사이클 탑이 넘어갈 수도 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공감이 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양적 긴축 단계고요. 양적 완화가 나오려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길어지고 있다. 자, 또 다른 차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 요거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나타내는데요. 이 파란색이 양적 완화, 뭐 좋은 거, 빨간색이 양적 긴축,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보시면 페드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올라봤자 별로 오르질 않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최근에 뭐 팬데믹 때 이렇게 올랐던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양적 완화를 했었고요. 양적 긴축은 뭐 기간도 그렇고 낙폭도 그렇고 양적 긴축 안 좋은 건데요. 이게 굉장히 적게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팬데믹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뿌렸으면 아직도 이거를 지금 수습하고 있는 단계. 이 돈을 너무 뿌렸으니까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길고 폭도 길게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랄까요? 과거의 사이클보다 약간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5월 5일이니까 뭐 어제 새벽이었겠죠. 우리를 약간 더 힘 빠지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트럼프 경제 전략은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뭐 좋게 얘기를 했지만 상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 경제 전략은 3단계가 있어. 1단계는 무역 재협상, 즉 관세 전쟁이죠. 2단계 가야 감세를 해주고 뭐 일자리 창출하고 이때서야 약간 유동성 맛을 볼까 말까 하고 3단계 가서야 규제를 완화한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뭐 은행들 그 지급 준비율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3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1단계도 안 끝났는데 2단계에 걸쳐서 3단계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즉 지금 3단계 규제 완화, 유동성발 불장은 저는 지금 논하기는 좀 멀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24년도 3월달 그리고 12월달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잖아요. 뭐 비트든 이더리움이든 여러 가지 올랐던 이유
요거는요, 유동성 발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벤트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ETF가 10년 만에 블랙락으로 인해서 승인이 됐었고, 블랙락이 연일 이렇게 광고를 하면 결국 전 세계 국가들, 기관들이 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12월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더라.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성이지 유동성발 불장은 아니다. 이런 수준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이거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몰아붙이면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숨구멍이 무엇이냐? 이게 코인과 금이라는 겁니다. 이미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서 나왔었죠. 이 혜택을 보는 건 암호화폐와 금이다. 근데 금은 사실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또 뜨더라고요. 트럼프가 미국이 암호화폐 손 놓으면 중국이 가져갈 위험이 있어. 그래서 또 과격하고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자꾸 이런 걸 세게 내뱉는다. 특히 미국도 반중국 정서가 있으니까 중국을 앞세우면서 정당성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원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터뷰를 최근에 했는데 나는 암호화폐를 원한다. 정말 원한다고 really want 쓰면서 나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원한다.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아니면 중국이 뺏어간다. 요거는요. 정말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말을 바꿨는데요. 암호화폐 쪽에서는 말을 바꾼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는 원한다. 무조건 띄운다. 이런 식인 거죠.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건 주식시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는 굳건히 강세를 유지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비트코인 대단하더라. 많은 것을 보여주고 미래이고 뒤처질 수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기에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비축안 이제 곧 나와야 됩니다. 스캇%가 이러저러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예산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겁니다. 뭔가가 이제 5월 5일, 5일, 6일로 해서 한국 시간으로 조만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완벽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2분기 내에서 계속 기대감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을 거고요. 또 과대 마케팅을 하겠죠. 어디 될 것 같다더라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굉장히 상원, 하원에서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IPO 이미 갤럭시 디지털도 있었고요. 이토로라는 회사도 있었고 많은 기업들이 5월 달에 IPO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을 미리 듣거나 아셨던 분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썸네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 트레이더들이요 올 상반기 비트코인 30만 달러 돌파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라고 해봤자 6월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6월 26일입니다. 트레이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간 복권성 티켓은 30만 달러짜리 콜옵션이다. 물론 이걸 옵션을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30만 달러 간다에 그것도 6월 26일까지 간다에 5천 건 이상이 계약이 되고 있다. 이 말도 안 돼. 벌써 3배가 넘는 가격인데 이거 안 가면 돈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 두 번째 인기 있는 콜 옵션이 11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11만 달러 콜 옵션에 이어서요. 이게 무려 두 번째 규모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실제로 안 가면 돈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도 신기하다. 이번처럼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나 똑똑하신 분들, 빨리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적은 돈으로 한 방을 노리려는 욕심이요. 특히 한국 사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겠지만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전 세계적인 국가의 IQ, 평균 IQ를 가져와 봤는데요. 역시나 우리의 예상대로 중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 한국과도 격차가 좀 있죠. 평균 IQ가 107, 한국이 106,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이 밑에서 이제 치열하게 따라오고 있고요. 그 밑에 이란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은요, 이런데 탁월하다, 평균적인 머리가 좋다는 건데요.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있습니까? 제가 이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 미국이 없지? 미국이 없다는 건요. 미국의 평균 IQ가 두 자릿수라는 겁니다. 지금 100이 100 안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네, 아시겠지만 미국은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천재들을 배출하는 나라인데 이게 뭔가 잘못됐나?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넣었을까요? 보니까 주식 시장에 어마무시한 돈을 넣고 있다. 전체 인구의 55%고요. 압도적입니다. 무려 1억 8,500만 명이 주주의 숫자,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투자를 주식 쪽에 하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이나 간접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간접이 저는 무섭다 생각이 듭니다. 이 간접 투자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도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이분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미국은요, 쉽게 말하면 장기 투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금융 IQ도 정말 높고요. 오래 들고 있으면 성공한다를 그냥 역사적으로 뭐 자연스럽게 깨우쳤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정말 많다는 거죠. 한국에는 워런 버핏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런 게 물론 401k나 IRA라든지 뭐 연금 투자, 퇴직금, 뭐 ETF 이런 시스템이 너무 갖춰져 있어서 그냥 여기 넣어놓고 있으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미 투자가 장기적으로 되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건데요. 참 한국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가 생각할 때 미국과 한국의 주식이나 코인 투자자들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챗GPT나 그로군요. 한국의 투자 문화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투자 기간, 미국은 장기, 한국은 단기,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 위험 선호도 미국은 리스크도 관리하고 분산 투자도 하는데 한국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더라. 특히 코인 쪽에서 볼 때 미국은 기술적이나 규제 준수를 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사실 한국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먼저 나왔다면 뭐 그게 더 많이 쓰였겠죠. 김치 프리미엄과 단타 매매 중심으로 한국은 코인을 접근하더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배경이 있는데 미국은 자본시장, 금융시장, 주식시장 뭐 이런 게 중심이라면 채권이라든지 한국은 부동산 중심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차이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렵게 써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한국 사람은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인이나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젊은 분들은 원래 돈이 없으니까 소액으로 한방. 나이가 있으신 50대, 60대 분들은 부동산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돈이 없습니다. 미국처럼요. 많은 돈을 주식이나 코인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가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한 방을 노릴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빚까지 있죠. 부동산 때문에. 뭐 아니면 뭐 대학교 학자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한방, 타이밍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한다. 이거 못 맞추면 A 나쁜 놈, A 뭐 망할 놈 하면서 욕이 퍼져나가고 이런 단기적인 문화, 알트코인 한방 문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AI가 알 정도로 한국 이제 투자 문화가 조금 돈을 잃기에 최적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에 나왔는데요. 저는 오래 뛸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한 방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2분기에 로컬 탑이 나올 수 있다면 그때부터 막 한 방, 그때를 뭐 노린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건 굉장히 흔치 않은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오래 뛸 수 있는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등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꼭 갖추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